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 키담입니다. 제가 예전에 춘추시대 제나라의 막장 남매들 이야기를 나누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위나라 태자와 결혼을 했지만 시아버지 위장공의 여자가 되어야 했던 성강, 그리고 노나라 군주 노항공에게 시집을 갔지만 친오빠인 제양공과 불륜을 저지른 문강, 그리고 남편의 이복 동생과 불륜을 저지르고 반란에 가담한 애강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들이 이 막장 가족사의 중심에 있는 제나라 군주 제왕공 때 등장을 하고 또 그 다음을 이어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관포지교의 주인공으로 익숙하게 들어오셨던 관중과 포숙, 그리고 제왕공 이야기를 1, 2부로 나누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 주세요. 일단 제양공의 상황을 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양공의 아버지 제희공은 이중현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요. 이 이중현이 공손무지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제희공은 조카 무지를 굉장히 총애했어서 자신의 아들 제양공, 그러니까 태자 때 이름이 제아인데요. 제아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를 합니다. 제아는 태자인 자신과 무지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에 무척 불만이었고, 기원전 698년 아버지 제희공이 사망하고 제양공으로 등극한 후에 바로 무지가 받고 있던 특별 대우를 다 없애버립니다. 무지는 또 굉장히 많은 불만을 품었겠죠. 그리고 대부 연친과 관지보는 외진 곳인 계구 지역을 1년만 수비하면 교대해 주겠다는 제양공의 말에 1년을 꿋꿋이 버티며 그곳을 지켰는데 1년이 지나도 제양공이 교대를 해주지 않자 역시 불만을 품게 됩니다. 연친과 관지보는 공손무지를 끌어들여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기원전 686년 공손무지를 제나라의 새 군주로 옹립합니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대부 포숙입니다. 제양공의 방종함이 변란을 일으킬 것을 미리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공손무지 역시 군주감이 아니라고 생각한 포숙은 자신이 세우고 싶은 군주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제양공의 이복 동생, 그러니까 제희공의 서자인 공자 소백을 데리고 거나라로 달아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자 공자 규는 대부 관중과 함께 노나라로 달아납니다. 여기서 각각 다른 공자를 데리고 달아난 대부 관중과 포숙은 어떤 사이인지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중과 포숙은 고향이 같은 영상 땅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사이가 좋은 친구였습니다. 포숙은 선천적으로 선량하고 사람 좋기로 유명했고, 관중은 머리가 좋고 재능이 많고 큰 업적을 남기고 싶은 야심이 있는 인물이었죠. 포숙은 친구인 관중의 이런 재능을 잘 알고 있어서 그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후원하고 내어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은 함께 장사를 했는데 돈을 제법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관중이 더 많은 돈을 빼돌리고 포숙에게는 돈을 조금만 주었죠. 이것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이 관중이 비열하다며 비난을 했는데, 관중은 집이 가난하오, 거기다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니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거요 하며 포숙은 관중을 감싸주고 전과 같이 대해줍니다. 또 포숙이 관중에게 어떤 일 처리를 부탁했는데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해 포숙이 오히려 궁지에 몰린 적도 있었지만 여건이 좋지 못해 생긴 일이니 괜찮다 하며 관중을 원망하거나 어리석다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의욕이 앞선 관중이 벼슬을 할 때 군주에게 3번이나 쫓겨났는데도 포숙은 아직 때가 아닌 것이야, 우리 때를 좀 기다려보자 하며 다독여 주었다고 하네요. 두 사람은 제희공을 섬겼고 제양공 집권 시기에는 이미 제양공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이 함께 약속을 합니다. 다음 군의를 계승할 사람은 두 공자 중 하나일 테니까 우리가 각자 맡아서 가르친 다음에 군주로 계승되는 쪽에서 다른 사람을 천거하도록 하자. 이렇게 관중은 규공자를
포숙은 소백공자를 각각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손무지의 반란이 성공하면서 두 공자의 목숨이 위협을 받게 되자 각자 모시는 공자를 데리고 달아나게 되었던 거죠. 반란으로 군주가 된 공손무지는 당연히 군주감이 아니었기에 역시나 신하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했고 기원전 685년 대신, 옥름, 고해, 관하 등이 공손무지와 그를 옹립한 연칭, 관지부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노나라로 사신을 보내 황공의 첫 아들인 공자 규를 다음 군주로 맞으려 하니 제나라로 돌아오라는 전가를 합니다. 노나라 장공은 잘됐다. 가서 군주 잘하고 내가 너 우리나라로 받아준 거 알지? 내 은혜 잊지 마. 하며 공자 규에게 전차 300승을 빌려주고 친히 호송까지 해줍니다. 거나라에 있던 포숙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공자 소백과 논의를 하는데요. 이대로 있지 말고 우리도 제나라로 갑시다. 먼저 도착하면 혹시 군주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며 거나라로부터 전차 100승을 빌려 서둘러 길을 떠납니다. 관중은 이 소식을 듣고 위치적으로 더 가까운 소백이 제나라에 먼저 도착할까봐 걱정이 돼서 행여를 재촉해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길을 가던 도중 밥을 짓고 있는 포숙 일행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소백공자님 어디로 가십니까? 관중이 소백에게 묻습니다. 사촌형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장례를 치르러 제나라로 가는 길이네. 공자의 형님이 그쪽으로 가고 계시니 공자님께서는 가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괜히 오해만 사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관중이 막아서자 포숙이 나섭니다. 이보게 관중, 누구나 할 일이 있는데 자네가 무슨 상관인가? 이 기세에 눌린 관중은 슬며시 뒤로 물러나는 듯 하더니 갑자기 활을 꺼내 소백을 향해 쏩니다. 활을 맞은 소백은 그 자리에서 억 하고 쓰러지자 주변에 따르던 무리들이 달려가 공자님이 돌아가셨다 하며 울부짖었죠. 관중은 소백이 죽었다고 생각해 곧바로 달아났는데요. 사실 소백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살은 소백의 혁대를 맞추었을 뿐이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혀를 깨물어 피를 토하며 화살에 맞아 죽은 채 했던 것이죠. 포숙과 소백은 급히 전차를 몰아 지름길로 제나라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그리고 관중 무리보다 제나라에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제나라 수도인 임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도착한 다음 공자 소백은 그곳에 머물게 되고 포숙 혼자 조정에 들어가 대신들을 만나 설득하는데요. 이렇게 소백이 제나라에 먼저 들어온 것도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소백공자 아주 똑똑합니다. 믿어보십시오. 하며 대신들을 설득하지만 장자가 군주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며 대신들은 망설이게 됩니다. 장자인 규를 세울 경우 노나라에서 은혜를 갚으라고 강요할 게 뻔하지 않겠소? 그때는 어찌 감당할 것이오? 하며 포숙이 쇠기를 박자 그제서야 모두 설득당하게 되죠. 그리하여 결국 제나라에 먼저 도착한 소백이 군위에 오르는데 그가 바로 제환공입니다. 포숙은 노나라로 사절을 보내 제나라에는 이미 군주가 있으니 공자 규를 보내지 말라고 하죠. 하지만 이때 노나라 군대와 공자 규는 제나라 변경까지 와 있어서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며 버텼고 제나라는 급히 출병하여 대항하게 됐고 제나라가 승리합니다. 패배한 노나라는 어쩔 수 없이 제나라의 요구에 따라 공자 규를 죽이게 되죠. 포숙은 공자 규의 스승인 소홀과 관중을 제나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노나라 모사 시백이 관중은 똑똑한 인물이어서 제나라를 이롭게 할 것이고 이 노나라의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살려서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하며 관중을 돌려보내는 것을 반대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관중이 제나라 군주 제환공을 활로 쏘았기 때문에 제환공이 그를 손수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제나라에서 온 사절이 이렇게 말하자 노나라는 그제서야 소홀과 관중을 내어주기로 하죠. 소홀은 내가 모시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람 무엇하리 하며 그 자리에서 섬돌에 머리를 부딪혀 자결했고 다른 신하들도 줄지어 자결을 했는데 관중만 묵묵히 공자규의 머리를 들고 함거에 올랐고 제나라로 돌아옵니다. 포숙은 제나라로 돌아온 관중을 반갑게 맞이하죠. 관중은 내가 모시던 주군이 돌아가셨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오다니 너무 부끄럽다 라고 말을 했는데 포숙이 야 그러지 마. 너는 큰일을 할 사람이니까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아직 때를 못 만난 것 뿐이야. 우리 다시 그 때를 만들어 보자 하며 위로를 하죠. 그리고 포숙은 환공을 설득합니다. 관중은 천하제일의 인재이니 이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용해서 실력 발휘를 하게 하셔야 돼요. 환공은 야 그때 활을 쏴서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관중이. 내가 그때 그 맞은 화살 아직도 가지고 있다. 나 관중 꼭 죽일 거야 하며 관중을 기용하기를 반대하죠. 그때는 관중이 공자규를 위해서 뭐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관중을 긴히 쓰시면 주공을 위해 천하를 쏘게 될 겁니다. 제 나라만 다스릴 거면 저 하나로 충분하지만 천하를 다스리고 패자가 되실 생각이시라면 관중을 기용하셔야 됩니다. 관중은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자신을 군주로 만들어준 포숙의 부탁이었기에 전 그러면 내가 한번 만나볼게 하며 관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밤낮으로 관중과 국사를 논의한 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관중의 탁월한 식견에 놀라게 되었고 관중 내가 그대를 죽이지 않는 건 진짜 천만다행이구려. 내가 그대를 제상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중부라고 부르겠소. 중부는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와 같은 존재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노나라 장공은 미친 듯이 화를 냅니다. 제 손으로 관중을 죽이고 싶다길래 돌려보냈더니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잖아. 나를 속이다니 열받는다 하며 복수를 다짐했고 군사를 훈련시키며 때를 보게 됩니다. 노나라의 이런 상황 이야기를 들은 제황공이 이놈들 나랑 한번 붙어볼 셈이야? 그렇다면 내가 먼저 쳐들어갈 거다 하며 들썩이는데 관중이 즉위한 지 얼마나 되셨다고 그러십니까? 나라도 불안정하고 이웃 나라들과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딜 쳐들어가신다고요? 하며 뜯어 말립니다. 하지만 제왕공은 이 말을 듣지 않죠. 형을 대신해 군주가 된 만큼 자신을 무시하는 노나라 좀 가볍게 누르고 위엄을 보이고 싶었던 거죠. 기원전 684년 제황공은 포숙을 대장으로 세워 대군을 이끌고 노나라 장작으로 쳐들어갑니다. 노장공도 와 제황공 이 자식 나를 얕보고 이렇게 쳐들어온다는 이거지?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며 시백에게 제나라를 막을 장군을 추천하라고 합니다. 시백은 자신과 어릴 적 친구였던 조계를 추천하는데요. 조계는 시백의 어릴 때 친구로 사실 평민 출신이고 집안도 가난했지만 문무와 지략이 뛰어난 인물임에 그를 추천했고 노장공은 조계를 대장 삼아 대군을 이끌고 장작으로 향하게 됩니다. 장작에서 마주한 두 나라 군대는 진을 치고 싸울 준비를 하며 기다리죠. 포숙은 선제 공격으로 기선을 제압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둥둥둥둥 북을 치며 공격을 명령하는데요. 이에 조계는 맞서 북을 울리지 않고 공격도 명하지 않습니다. 힘차게 달려가 노나라 진영 앞에 선 제나라 군사들 뭐야 왜 아무도 없어 하며 노나라 진영 앞에서 당황하는데요. 진지는 너무 튼튼해서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반나절을 들락날락하며 살펴보았지만 노나라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뒤 또 공격하며 불을 치고 달려갔는데 노나라군은 또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야 얘들 구원병 기다리다 봐.
더 늦기 전에 진지 안으로 쳐들어가자. 또 공격! 세 번째 공격을 하는데 제나라 병사들은 이미 2번의 공격을 하고도 노나라가 반응이 없자 진이 빠져서 어슬렁어슬렁 움직여 걸어가게 됩니다. 이때 노나라에서 둥둥둥둥 북소리가 나더니 노나라 병사들이 순식간에 몰려와 제나라군을 쓸어버리죠. 포숙은 너무 당황해서 이대로 안 되겠다, 다 당할 것 같아 하며 후퇴를 명령하는데 빨리 쫓아가야지 하며 노장공이 외쳤지만 조개는 잠시 기다리십시오 하며 움직임을 살피더니 잠시 후에서야 추격을 명령했고 제나라 군대의 병기, 전차, 군마를 모두 뺐으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야, 왜 곧바로 추격 안 하고 그랬던 거야? 적들이 도망치는 것은 계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 전차 바퀴가 어지럽고 깃발을 거꾸로 꽂고 도망치는 걸 봐서 계략이 아닌 것을 알고 추격을 했지요. 조개 짱! 너 진짜 최고다! 노장공은 춤이라도 추고 싶을 만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왕공은 이 사건으로 뼈저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후 관중의 조언을 받아들여 내정을 살피고 나라를 안정시키죠. 관중은 뛰어난 정치가이자 경제 전문가였습니다. 상업과 교역을 활성화하고 화폐를 개혁해 제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요. 농업을 중시하던 당시 풍토와는 다르게 상공업을 발달시킵니다. 제나라는 바닷가 쪽에 위치한 나라여서 제염업, 무역업 등이 특화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를 간파하고 상공업과 무역에 집중했던 것인데요. 백성들은 곡식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풍족해야 영예와 치욕을 안다. 관중이 관자라는 책에서 한 말로 그의 정책을 엿볼 수 있죠. 관중은 안정된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길러 강한 군대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관중의 정책을 따로 떼어 이야기를 해도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만큼 관중은 명재상으로 실력 발휘를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왕공이 패자가 되는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송나라에서 남궁 장만이 군주를 죽이고 난을 일으켰다가 결국 진압되고 송환군이 즉위를 합니다. 관중은 주천자에게 새로운 송나라 군주를 승인해주자고 말씀하십시오. 이미 힘을 잃은 주나라지만 권위를 세워주면 분명 이득이 될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제환공이 그 뜻을 주천자에게 전하니 당연히 기뻐하며 그럼 제왕공 네가 제후들 좀 모아봐 라고 말을 했고 제왕공은 송환군 문제로 주천자가 좀 모이래 하며 제후국들 모두 모여 회맹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 위, 정, 조 나라의 군주들은 제왕공 쟤 뭐야 힘도 없는 게 뭘 하자고 하며 참석을 하지 않았고 겨우 4나라만 참석해 회맹을 하는데 당연히 회맹 주최자인 제왕공이 맹주가 됩니다. 제왕공이 명분상이라도 최초로 제후들의 맹주가 된 계기인데요. 회맹의 분위기가 제왕공 위주로 돌아가니 송환공도 뭐야 나 들러리야 하며 기분이 상해 돌아가 버립니다. 제왕공과 관중은 이때부터 패자가 되기 위한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천자가 명한 회맹에 안 왔으니 노나라를 벌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노나라의 속국 수나라를 쳐서 항복을 받습니다. 이때 노나라 장군 조말이 수나라를 돕기 위해 달려오지만 그간 제나라는 빡세게 훈련을 해온지라 이전과는 다른 강한 군대로 승리를 했고 노나라의 문양 땅을 빼앗을 수 있었죠. 제왕공이 또 들떠서 야, 이 기회에 노나라 도성까지 쳐들어가 버리자 라고 했는데 관중이 안 됩니다.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하며 말렸고 노장공은 야, 제왕공 무서워. 내가 그 회맹에 안 간 거 사과할게. 우리 화친을 맺자 라고 얘기를 해 두 군주는 가 땅에서 화친의 맹약을 맺기로 합니다. 두 나라의 군주가 두 손을 맞잡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는데 그때 노나라 장군 조말이 뛰어오르더니 제왕공의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다 난리가 났죠. 제왕공은 이거 왜 이래 하며 외쳤는데, 제 나라랑 노나라랑 진정한 맹약을 맺으려면 무양 땅을 돌려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그 땅 돌려줄게. 못 믿겠다고? 관중 네가 증인이야. 제왕공이 이렇게 외치자 그제서야 조말이 칼을 치우고 내려갔고 두 나라 군주는 맹약을 마칩니다. 관중 이거 아니지 않아? 이거 협박받아서 내가 약속한 거니까 땅 안 돌려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조말도 죽여버릴 거야. 화가 난 제왕공이 어깃장을 놓았지만 관중은 작은 영토에 연연해서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결코 패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하고 설득을 해서 결국 땅을 내어주게 됩니다. 다음 목표는 회맹 중에 삐져서 돌아간 송나라입니다. 주나라 희왕에게 송나라 토벌 원군을 요청하는데요. 사실 원군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건 천자의 명이다 라는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송왕군은 제왕공의 공격에 두려움을 느꼈고 바로 꼬리를 내리고 항복을 외쳐서 결국 제나라와 맹약을 맺습니다. 이제 남방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초나라를 상대해야 하는데요. 초나라는 야 우리는 그 힘없는 주나라 따위 섬기지 않아. 우리는 땅 따먹게 하려고 하는데 하며 언제든 치고 올라올 기세였습니다. 제왕공은 송, 위, 진, 정나라와 동맹을 맺고 초나라와 맞서기로 합니다. 그런데 정나라 군주 정정자가 제왕공 지가 뭔데 대장질이야? 하며 안이꼬아했고 결국 이 동맹을 배신하고 초나라에 붙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제왕공의 제지에 정나라는 또 깨갱하며 항복을 했고 정나라를 믿고 위로 치고 올라오던 초나라 군대도 이거 아닌데 하며 곧바로 회군하게 됩니다. 제왕공은 자신에게 자꾸 기어오르는 정나라 군주 정정자를 제거하기 위해 정정자와 군의를 다투던 정려공을 지원했고 결국 정려공이 정정자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찬탈하게 되죠. 기원전 676년 제왕공은 다시 제후국들을 불러 모으는데 이번에는 제나라의 힘을 확인한 제후들이 빠짐없이 다 참석을 했고 제왕공은 진정한 패자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중부! 내가 이렇게 패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다 중부 덕분이에요. 진짜 고마워요. 감격한 제왕공은 연회 자리에서 관중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고 관중은 자신을 믿어준 포숙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예전에 내가 포숙과 장사를 할 때 내 몫을 더 크게 가져갔는데도 나의 가난함을 알고 있던 포숙이 나를 탓하지 않았소. 내가 벼슬길에 올라 3번이나 쫓겨났을 때도 아직 때가 아니라며 포숙은 나를 다독여줬어. 내가 전쟁터에서 3번이나 도망을 쳤을 때도 늙으신 어머님이 계셔서 그렇다며 비겁하다고 말하지 않았소. 나를 낳은 이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요. 관중은 이렇게 말하며 포숙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관중과 포숙의 뜨거운 우정을 관포지교라는 고사로 전하고 있는데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관중과 포숙이 사귀다인데 이 고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우정을 뜻하는 말이 됩니다. 제왕궁이 이렇게 중원의 패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북방의 이민족과 남방의 초나라가 위협을 하는 상태여서 제후들은 계속 연합을 해야 했고 기원전 667년에는 주 왕실에서 그래 이렇게 제후들을 연합하는 할 때는 대장이 필요하지 하며 제왕공을 제후들의 패자로 인정하는 백우로 임명합니다. 지역 제후들을 통솔하는 지위를 내어준 것이죠. 결국 초나라 초성왕이 정나라를 공격했을 때 제후연합군이 초나라의 진출을 막아내는데 제나라와 초나라가 극단으로까지 치닫지 않았던 것은 각자의 나라에 지혜로운 재상이 있어서였습니다. 제나라에는 관중이 있었고 초나라에는 굴란이 있어서 서로 조율을 잘했고 초나라는 결국 주나라 왕실의 조공을 바치며 굴복해 극단적인 전쟁을 피해갑니다.
자, 이렇게 초나라마저 굴복시킨 제왕공은 진정한 패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육병거, 삼승거, 제왕공은 평생 동안 중원 천하를 호령하기 위해 모두 9번의 해맹을 소집했는데 정벌에 나서기 위한 해맹을 6차례, 친선 우호를 다지기 위한 해맹을 3차례에 걸쳐서 총 9차례의 해맹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30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제서야 제왕공은 진정한 패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패자가 된 제왕공, 우쭐하며 과시욕을 억누를 수가 없었는데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봉선의식을 준비합니다. 이 의식은 원래 주나라 천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나 이제 천자랑 동급이야 하며 이 의식을 치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관중이 또 나서서 말립니다. 봉선의식을 올리려면 먼 곳에서 진귀한 동물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동물들이 없으니 봉선의 제를 올릴 수 없지 않냐. 어설프게 천자 흉내를 낼 때가 아니다. 라며 또 최선을 다해 뜯어 말렸고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하며 물러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가끔씩 삐딱선을 타기는 했어도 관중과 포숙의 올바른 보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죠.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 기원전 645년 관중이 늙고 병이 들어서 병석에 눕게 되는데요. 황공은 친히 관중을 만나러 갑니다. 중부 진짜 수고 많았어요. 그런데 중부가 이렇게 가면 재상 자리가 비는데 그거 그 중부 친구인 포숙 안 쳐도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관중이 포숙은 너무 지나치게 결백하고 강직해서 재상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영척이나 스풍으로 정하시죠 하며 포숙이 재상이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관중이 이렇게 말한 것을 나중에 포숙도 알았지만 포숙은 조금도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나와의 우정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는 이 관중의 마음이야말로 이 재상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아니겠소 하며 말이죠. 아, 이건 진정한 우정이며 포숙이야말로 진정 대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관중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황공에게 충언을 합니다. 주공의 곁에는 간신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을 물리치셔야 돼요. 그들은 바로 수초, 여가, 개방, 그리고 당무입니다. 이들이 누구이길래 관중은 마지막 가는 길에까지 이들을 물리쳐야 한다며 충언을 올린 것일까요? 제왕공과 이들의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